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의 지역 분석 두 번째 시간은 서울시 편이에요. 서울시는 집값 상승의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하곤 하죠. 서울시가 움직이면 특강도 그리고 시군구까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지역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요즘 나오는 기사들인데요. 서울 신축 아파트값 상승 멈췄다. 작년 서울 아파트 역대급 거래 절벽, 심상치 않은 집값, 역대급 거래 절벽, 집값 하락 신호들까.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실행했던 대출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거래량 감소가 곧바로 집값 하락의 신호가 될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올해 서울시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 같이 살펴보실까요? 그 지역의 시장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강도, 두 번째는 거래량, 세 번째는 미분양, 네 번째가 수요 입주량이에요. 시장 강도란 그 시장의 추세선이라고 하는데요. 시장 강도 0을 기준으로 요 점점점 요 녹색 선이죠. 위에 있으면 상승하는 거고 밑에 있으면 하락을 뜻해요. 이 녹색 선이 매매가고 이 노란색 선이 전세가인데요. 서울시는 보시면 2013년도 기준으로 이 시장 강도 0 위에 다 있죠. 가격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상승하다, 주춤하다가 또 상승하다가 보합 상태 이루다가 하지만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가 여기 눈에 띄는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이쪽에 2019년도 이쪽에 시장 강도가 매매가는 0 기준으로까지 내려왔고 전세가는 0 이하로까지 좀 빠졌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 2019년도가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이 발표된 연도예요. 무려 7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심리가 주춤하다 보니 거래량이 먼저 급감하면서 이게 평균 거래량이고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많이 이제 급감을 한 모습이죠. 매수 심리가 줄어들면 거래를 일단은 사람들이 보류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시장에 물건이 쌓이게 되죠.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인해서 또 물건이 쌓이면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면 매매가, 전세가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약간 또 주춤했던 시기가 이때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2019년도 12.16 대책이 이제 발표됐던 영향권에 들어서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때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하다 보니까 또 거래량 급감과 매수 심리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시장 강도도 조금 주춤했던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하락을 한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보라색 선이 매매가고 이 핑크색 선이 전세가거든요. 네, 보시다시피 매매가와 전세가는 꾸준히 계속 상승하고 있죠. 특히나 매매가는 상승 흐름이 정말 가팔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은 계속 이루어져 있지만 아까 신문기사와 마찬가지로 이런 대출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이 급감을 했고 또 전세가부터 조금 좀 보합 상태로 들어서는 그런 장이지 않나 싶어요. 또 미분양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5년 기준으로 좀 많이 쌓였다가 다 소진을 했죠. 지금 현재는 미분양 상태는 거의 없는 거니까 미분양에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과 중축 위주로 많이 오르면서 재개발 이슈가 있는 구축 또한 지금 가격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장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수요 입주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시의 입주량 현황이고요. 이 빨간색 선이 연별 적정 수요량이에요. 이 적정 수요량보다 위에 있으면 과공급, 아래에 있으면 공급 부족 구간인데 서울시를 보시면 2019년도, 2020년도 기준으로 공급량이 연별 적정 수요량보다 조금 초과했죠. 2021년도에는 수요량이 입주량과 적정 기준이었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초과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 물량을 소화하고 가격 상승도 다 이루어졌던 거였고요. 향후 2022년도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의 입주량을 보시면
적정 수요량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죠. 거의 절반 이상으로 입주량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만 보더라도 입주량 부족으로 인해서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할 일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을 좀 예측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이 정도의 이 연달아서 2, 3년 동안 입주 물량이 절반가량 이상으로 부족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해도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거나 그럴 일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상승할 조짐이 보이고요. 가격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소 3가지가 정책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공급적인 부분이에요. 이 중에서도 공급량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무리 정책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해도 이런 상태로 2, 3년간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대선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별다른 큰 요인이 작용하지 않으면 가격 상승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입주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 2020년도에는 약간 과공급 구간이었으나 크게 이렇게 과공급이 많이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물량을 소화하고 가격 상승 또한 이루어졌고요. 공급량이 이런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칠 정도가 되려면 지금 보시면 2003년도, 2004년도에 입주량이 정말 많았죠. 연별 적정 수요량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이면 가격적인 영향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약간 초과되는 부분은 크게 작용하지가 않아요. 2022년도, 2023년도에는 반대로 수요량보다 입주 물량이 크게 부족한 현황이고 절반 가까이의 입주량밖에 안 되고요. 2024년도를 보시면 아직 집계가 다 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입주 물량이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크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의 입주 물량을 보실 때 이런 인허가와 정비사업 진행 여부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인허가를 내준 다음에 빠르면 3, 4년, 늦으면 4,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연한 녹색이 인허가 세대인데요. 2018년, 19년, 20년도부터 이제 꾸준히 3, 4년간 인허가 물량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 시점인 4년 후 2022년도부터 입주 물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되는 지표고요. 또 밑에 정비사업 구간을 보시면 이게 구역별로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보여지는 단계인데 보시면 이 관리처분 인가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4년 정도 후에 입주 물량이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2주 철거 다음에 일반 분양을 하면 거의 3년이 이제 소요가 되니까 다 합하면 한 4년, 5년 정도가 시간이 걸릴 거를 예측을 하고 보는 지표인데요. 보시면 구별로 지금 관리처분 인가 단계인 연한 주황색이죠. 주황색 부분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이제 몇 개의 구간밖에 없고 조합설립 인가, 핑크색 구간이죠. 조합설립 인가가 많이 나 있고 또 보라색 구간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인 부분들이 많아서 향후 2, 3년간은 이런 정비사업 물량들에 의해서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거나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 매수 심리가 어떤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자료가 이런 KB 매수 매도 동향 매수 우위 지수인데요. 이 매수 우위 지수는 평균값 100을 기준으로 100 초반에 이렇게 빨간색, 진한 빨간색으로 표기되고 100 이하는 점점 색깔이 파란색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어떤지 전국적으로 살펴보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0월달까지는 매수 심리가 그래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좋았다가 10월달 이후로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조금 꺾이고 있고 지금 현재는 노란색으로 좀 매수 심리가 잠시 주춤한 시기예요. 매수 심리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지표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는 방법이에요.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을 보시면 경쟁률이 높을수록 그 지역의 매수 심리가 강하다는 지표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양했던 단지 중에 하나가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이라고 성북구 안암동의 114세대죠. 좀 큰 단지는 아니지만 이 단지의 경쟁률을 보시면 7호 C타입이 130대 1,
그리고 34평형 84A 타입이 무려 400대 1이 넘은 수치가 나와서요. 청약 경쟁률을 보시면 서울 외곽 지역인데도 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단지는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인데요. 최근 강동구 상이동에 600세대 정도 규모로 분양했던 단지예요. 이 단지의 경쟁률을 보시면 84 타입 기준으로 96대1, 134대1, 80대1, 135대1.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시면 한 100대1의 경쟁률을 선보였는데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현재 서울의 거래량은 주춤하지만 매수 심리는 아직 많이 꺾이지 않았다. 아직 강한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 부족과 또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거래량은 주춤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인해서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는 지표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기 앞서 서울의 대표적인 대장 지역이 어느 곳이고 또 저평가 지역이 어느 곳인지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투자처를 판단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 4분명 가격 현황으로 이 세로선을 기점으로 오른쪽이 매매 가격이 높은 곳, 그리고 가로선을 기점으로 위쪽이 전세 가격이 높은 곳인데요. 그러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둘 다 높은 곳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인기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고, 또 인기지역에 지금 나란히 두 군데 지역구가 있는데요. 서초구와 강남구는 서울의 전체 구 중에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가장 높은 두 곳이고 이곳이 지금 서울의 대장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월 대비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 그런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 시장 강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은 매매 강도가 높은 쪽, 그리고 이쪽 위쪽은 전세 강도가 높은 쪽이에요. 지금 보시면 강서구와 금천구, 양천구가 좀 전세 가격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다 상승하고 있는 지역으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지역이 되겠고요. 물론 대장 지역 위주로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만 대장 지역들은 대부분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서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지역보다는 우리는 지금 약간 저평가된 전세가가 그러면서 높은 지역을 찾는 게 좀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량 증가는 가격 상승의 선행 지표라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거래량이 증가하면 물건들이 많이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물건이 급감하면 가격 상승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패턴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거래량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현재 지금 서울은 다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은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해서 50% 미만으로 거래가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그나마 거래량이 조금 있었던 지역을 살펴보시면 강서구와 영등포구, 구로구를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매물 생존율을 살펴볼 건데요. 매물 생존율이란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소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수치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빨리 거래가 될수록 매물 생존율이 짧아지겠죠. 지금 서울을 보시면 또 다 파란불이죠. 거래량과 마찬가지로 또 매물 생존율도 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제일 짧은 기일이 26일이에요. 26일 안에 거래된 지역들을 보시면 강서구와 중구, 중랑구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전세 증감률을 보실 텐데요. 전세가가 많이 증감을 할수록 매정 대비 작아져서 우리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죠. 물론 많은 수익을 얻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자본 상태를 체크하면서 좀 더 적은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는 방법이 지금 상태에서는 더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시면 마포구나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성동구들이 이 빨간불이 들어온 지역들이 전세가가 많이 상승한 지역이고요. 이런 전세가 높은 지역을 찾으셔야지 전세로 지금 살고 있다가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별로 안 났을 때 또 매매로 전향하시는 수요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또 매매가를 치고 올라가는 그런 잠정 수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정갭을 살펴보실 텐데요. 매매 전세 갭 차이가 작은 지역이 전세가가 높으면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우리가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 중에서 매정갭이 작은 단지로는 이 파란색을 보시면 되는데요. 구로구와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강북구가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지역들 중에서 거래량이 좀 있으면서 전세가율이 높고 매정갭이 작은 지역들을 추려봤을 때 서울 강서구와 구로구가 눈에 띄는데요. 멀티 차트를 통해서 상세하게 조금 살펴보면요. 이 녹색 선이 매매가고 노란색 선이 전세가예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렇게 붙어있는 시점이 2019년도 상반기와 2021년도 상반기였어요. 이 기점을 중심으로 현재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데 22년도 지금 초반 이 시점을 보시면 전세가가 조금 반등하고 있어요. 반등하고 있으면서 매정갭이 조금 줄고 있는 현황이고요. 입주량도 함께 보시면 마찬가지로 2022년도, 3년도, 4년도에 입주 물량이 별로 없죠. 그래서 입주 물량은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로구도 마찬가지로 이 시점 2019년 상반기에 매정갭이 가장 적었고요. 최근 기준으로는 2021년도 마찬가지로 이 상반기 때 매정갭이 조금 적다가 매매가, 전세가도 약간 벌어지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 강서구보다는 조금 매정갭 차이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또 전세가가 따라 붙고 있고 그렇게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접근하셔도 좋을 만한 지역이고, 대신 입주 물량들이 강서구에 비해서는 2022년 하반기에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뭐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 적정 수요량보다 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 또한 뭐 영향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전세가가 많이 증감을 하면서 매정갭이 줄고 전세율이 높은 단지들을 추려본 표인데요. 이 중에서 몇 단지들을 뽑아서 한번 유심히 살펴볼게요. 먼저 보실 단지는 광진구 자양동의 더샵 스타시티라는 단지인데요. 37평형 15년차로 증감률도 높고 전세가율도 84.71%로 굉장히 높은 단지예요. 근데 아쉽게도 실거래량이 거의 없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비교 단지에서는 조금 제외를 시켰고요. 다음으로 보실 단지는 종로구의 경희궁 롯데캐슬이라는 단지인데요. 35평 2년차 신축 아파트고 증감률도 27.47%로 높은 편이고요. 전세율도 70% 정도. 그 다음에 보실 단지는 서울 강서구의 강서 힐스테이트를 보실 건데요. 이 아파트에서는 56평이 조금 눈에 띄었어요. 이 56평의 전세 증감률이라든가 전세율이 거의 88.41%.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단지의 매물들을 보시면서 또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월드 메리디앙 아파트 32평 17년차 아파트고요. 증감률도 거의 20%, 전세율도 73%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세 단지들을 살펴보고요. 여기 보시면 포시티라는 단지가 전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평수를 보시면 7평이죠. 너무 작은 평수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이 단지는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단지는 강서구의 월드 메르디앙이라는 아파트고요. 158세대 2004년도에 입주해서 현재 17년차, 18년차 정도 되고요. 현재 매물 시세는 전세가 6억, 매매는 9억 2천, 8억 8천, 평균 한 9억 정도로 잡으면요. 전세가 6억에 매매가가 9억이니까 갭 차이는 한 3억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단지예요. 이 단지의 입지를 살펴보시면 여기에요. 이 방화역과 개화산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뒤쪽으로는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어서 학교 거리도 나쁘지 않고요. 시세를 살펴보시면 주변에 요 30평대 아파트들, 요 단지는 방화동 진로 아파트인데요. 25년이 넘은 아파트예요. 요 단지가 지금 8억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요 단지는 35평인데 메르디앙보다는 연식이 좀 더 된 25년 이상 된 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시세는 11억이죠. 물론 입지가 방화역에서 좀 더 가까워서 더 좋지만
연식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거리상으로는 두 단지 다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월드 메리디안 아파트가 좀 타 단지들에 비해서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번에 보실 단지는 마찬가지로 강서구에 위치하는 강서 힐스테이트인데요. 여기는 단지 규모가 좀 커요. 2600세대고 2015년도에 입주해서 현재 한 7년차 된 아파트고요. 시세를 보시면 전세가가 한 16억, 매매가가 뭐 20억, 19억 정도로 전세가 16억에 매매가 19억에서 20억. 그러면 갭 차이가 한 3, 4억 정도로 진입할 수 있겠죠. 요 단지 입지를 보시면요. 여기가 강서 힐스테이트인데 우장산 역세권의 초역세권이죠. 위치가 좋아요. 밑으로는 화옥역도 있어서 중간에 이 더블 역세권을 끼고 있으면서 상권도 좀 좋은 단지이고 보시면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별로 없어요. 이 노란색과 이 초록색이 좀 신축 아파트들인데 지금 뭐 임대 아파트 외에는 신축의 수요가 별로 없고 또 보라색과 이 갈색들은 10년에서 15년차, 15년에서 25년차 된 중축과 구축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신축을 찾으시는 수요자 분들에게는 여기 강서 힐스테이트가 조금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55평이 지금 20억 정도면 또 큰 평수 대비 많이 이렇게 상승한 건 아니어서 이 투자금으로 조금 진입하기 괜찮아 보이는 단지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단지는 종로구에 위치하는 경희궁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34평 기준으로 현재 전세가는 13억, 매매가는 18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세가 13억에 매매가 18억이면 갭이 한 5억 정도 들어가서 아까 봤던 강서구의 아파트들보다는 조금 투자금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독립문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또 2년차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신축 아파트들을 선호하는 수요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아파트들의 시세를 비교해보면 여기 경희궁 자이 아파트가 20억 그리고 3단지도 지금 20억에 입박하고 있는데 단지 규모로서는 롯데캐슬이 조금 작지만 입지로서는 자이보다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물론 이 가격 대비 조금 저평가된 아파트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세 단지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파란색이 월드 메리디안 요 선이죠. 그리고 보라색이 경희궁 롯데캐슬 요 선이고요. 그리고 핑크색이 강서 힐스테이트인데요. 매매가가 다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이 중에서도 신축 이주인 경희궁 롯데캐슬과 강서 힐스테이트가 나란히 비슷한 폭으로 상승하면서 최근에는 강서 힐스테이트의 상승폭이 조금 큰 것 같고 거리량도 좀 많은 편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면적별 증감률을 나타내는 차트고요. 지난 3개월 동안의 증감률을 보시면서 어느 면적이 가장 많이 올랐고 반면에 어느 면적이 덜 올라서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지 저평가 평형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서울시는 평균적으로 1.6%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평형별로는 50평 이상, 40에서 50평대 중대형 평형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반면에 보통은 제일 인기가 많은 30에서 40평대 요 평형대가 1.7%로 중대형 평형에 비해서는 조금 덜 올랐기 때문에 요 30평대 저평가 아파트들 위주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다음은 연차별 증감률도 살펴보실 건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어느 연차가 많이 상승했는지를 보시면 서울시는 15년에서 25년차 아파트들의 상승폭이 크고요. 그 다음은 5년에서 10년차 아파트들, 반면에 5년 미만 신축이라든가 10에서 15년차 된 중축 아파트들의 상승폭이 그렇게 비교적 크지는 않아서 이 신축과 중축 아파트 단지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서울시 분위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서울시는 2019년도부터 매매가,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였고요. 2021년 하반기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로 인해서 현재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분양은 거의 소진되었고 2022년도부터 입주량은 적정 수요량보다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매수 심리는 현재 살짝 주춤하지만 서울 외곽까지 청약 경쟁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까지 매수 심리는 강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어떤 지역을 선택하면 좋은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서울시의 대장 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이고요. 최근 매매가, 전세가가 모두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강서구와 용산구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역은 구로, 강서, 영등포 순이고요. 전세가 증감률이 높은 지역도 마찬가지로 구로, 강서, 마포, 양천구 순입니다. 매정갭 작은 지역은 금천, 강북, 중랑구, 구로구, 관악구 순이고요. 이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눈여겨볼 만한 지역은 강서구와 구로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면적별, 연차별 공략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면적은 40에서 50평대 중대형 평형으로 연차는 15년에서 25년차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덜 상승한 면적은 30에서 40평대, 연차는 5년 미만 신축 아파트와 10년에서 15년차 중축 아파트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면 서울시는 현재 거래량의 급감으로 가격이 주춤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본격적인 입주 물량 부족에 따라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특히 강서구와 구로구에서 30에서 40평대 신축과 중축 저평가 아파트를 살펴보고 전세가가 상승하고 매정갭이 낮은 단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 지역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드렸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항상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여러 지역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